매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모든 조종사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전혀 모르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정말 당황해하는지, 착륙이 버터처럼 매끄럽지 않거나 조종석의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버리는지 아닌지 같은 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1번. 비행 지연은 대부분 빡빡한 일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주 비행기를 타다 보면 적어도 한 번은 비행 지연을 견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지연 유형은 ATC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연은 항공 관제보다 항공사 자체와 더 관련이 있어요. 모든 공항은 시간당 2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제한되어 있죠. 보통 활주로당 62여 대의 비행기가 2착륙합니다. 악천후에서는 30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요. 대부분의 항공사는 기상 상태에 관계없이 활주로당 최대 항공 편수를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차례를 기다려야 하고, 따라서 지연이 되고 일정은 점점 더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2번. 조종사들은 기계 결함에 의한 지연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겁니다. 기계적인 문제들은 활주로에서 지연의 또 다른 흔한 현상이에요. 에어컨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엔진팬 날개 손상 같은 심각한 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조종사들은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늘 알진 못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아마 승객들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물어보면 조종사들은 보통 자신들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화를 낼 만큼 오래 걸리진 않겠죠. 한 가지 인기 있는 대답은 45분인데 그 이유는 1시간보다 더 괜찮게 들리면서 지상 승무원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이죠. 3번. 엔진 고장은 꽤 흔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자동차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갑자기 멈춘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공중에서 10,000m 위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조종사들은 엔진 고장이나 기계 정지라고 말하는 대신 작동 오류 같은 완곡한 표현으로 사실을 숨길 거예요. 한 개의 엔진이 고장나는 건 그리 큰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비행기들은 엔진 한 개로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꺼번에 모든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비행기가 즉시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1982년 한 여객기가 화산 제구름을 통과한 후 엔진 4개가 모두 멈췄어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거든요. 4번. 덜컹 기류는 생각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제 말은 난기류 말이에요. 미안해요. 객실이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걸 느끼는 건 확실히 비행기 여행의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난기류는 대개 기상 조건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칠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현대 비행기들은 약간의 흔들림 때문에 산산조각 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훈련받기도 했고요. 유일한 위험은 안전지침을 무시한 승객들이에요. 심한 난기류라도 비행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리지 않겠지만 좌석에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등이 켜지고 객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안전벨트를 매는 게 좋습니다. 5번. 번개 맞는 것 또한 대부분 무해합니다. 금속관 안에서 폭풍 후 구름을 뚫고 날아가는 것은 재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번개는 너무 무해해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비행기가 번개에 맞은 것도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비행기 기체에 들어있는 물질은 전기를 흘러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 다음 전하가 정전기 심으로 알려져 있는 작은 안테나에 의해 공중으로 다시 방출됩니다. 최악의 경우 비행기는 날개와 꼬리가 약간 탈 수는 있어요. 조금 놀랄 수도 있겠네요. 번개가 내려치는 곳 근처에 앉아 있으면 창문 바로 밖에서 쾅쾅 큰 소리가 나고 섬광이 번쩍거리는 걸 볼지도 모르니까요. 6번. 대부분의 강한 착륙은 고의로 이루어집니다. 비행기가 강하게 착륙해서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으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죠. 실제로는 거친 착륙이 조종사가 의도한 거니까요. 비행기의 날개는 지면에 더 가까울 때 더 많은 양력을 만들어 기체를 공중으로 밀어냅니다. 이걸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활주로에 바퀴를 붙일 수 있는 강한 착륙입니다. 더 강한 착륙은 또한 조종사가 급브레이크를 잡거나 터미널을 벗어날 위험이 없이 비행기를 빨리 멈출 수 있게 합니다. 또는 활주로가 젖거나 얼어있는 경우 강한 착륙은 바퀴에 더 많은 마찰력을 줍니다. 7번. 조종사는 일을 하면서 잡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졸고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다행인 건 비행기가 택시가 아닌 게 다행이죠. 왜냐하면 조종사들이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들리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아요. 조종사가 2명인 이유 중 하나는 항상 조종실에 누군가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조종사가 조종석에 있는 동안 조종사가 조는 건 완전히 괜찮습니다. 물론 낮잠에서 깬 조종사가 부조종사도 졸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에요. 규제에 관해 말하자면 덜 괜찮지만 자동 항법 장치나 다른 안전 장치들 덕분에 들리는 것만큼 위험하진 않습니다. 8번. 비행기는 세균 집합소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금속 튜브에 밀어넣는 것은 세균을 퍼뜨리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같은 열에 있는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을지 모르죠. 트레이, 호출 버튼, 화장실 문 같은 표면을 비행과 비행 사이에 항상 닦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비행을 할 때 손소독제와 항균 물수건을 가지고 타세요. 베개와 담요를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공사들은 베개와 담요를 되게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비행과 비행 사이에 이를 세척할 시간은 없습니다. 개인용 베개와 담요를 가져오는 걸 고려해 보세요. 다른 사람 비듬에 머리를 기대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번개 폭풍 후에다가 거친 착륙, 세균까지. 제가 비행기 탈 때 느끼는 두려움에 관해선 거의 다 다룬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난기류가 두려운 거라면 다음 포인트가 마음에 들 거예요. 9번. 아침 비행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어떤 조종사라도 심한 난기류를 피하고 싶다면 이른 아침 비행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거예요. 태양은 낮 동안 공기를 데워서 더 강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땅에서 반사된 열기도 맑은 날 난기류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태양이 사물을 다 데우기 전인 아침에 이륙하는 건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맑은 날씨엔 또한 비행이 밀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연이 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10번. 조종사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식사를 받습니다. 조종사는 승객과 같은 걸 먹지 않습니다. 이건 직업상 특권이 아니라 안전 예방 조치에 더 가깝습니다. 조종사들의 식사는 보통 승객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에게 만들어지며 같은 품질이지만 별도로 준비됩니다. 또한 서로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중 한 명이 먹은 음식 때문에 아프더라도 다른 조종사가 여전히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조종사들이 집에서 음식을 싸올 수 있도록 합니다. 비행기 음식의 일반적인 품질을 감안할 때 조종사들은 당연히 도시락을 싸오는 걸 더 좋아하겠죠. 11번.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평등합니다. 비행기가 배처럼 운행되며 한 사람이 책임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선장의 리드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라는 말 대신 기장과 부기장 같은 항해에서 영감을 얻은 용어도 있습니다. 사실 기장은 대개 두 사람 중 경험이 많은 사람이지만 상사와 부하인 관계보단 파트너십에 가깝습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모두 비행 안전에 동등하게 책임이 있으며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조종사가 조종사의 직접 감독 없이 비행기를 온전히 조종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가 덜 익은 닭고기 때문에 화장실에 있을 경우처럼 말이죠. 오, 이런. 12번. 조종사가 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상업 항공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비행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수천만 원을 훈련과 인증에 쓰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 마침내 조종사 자격증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항공 운송 파일럿 자격 인증을 받기 위해 1,500시간의 비행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럼 비행 시간을 획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행기를 빌려서 날아다니는 거죠. 확실한 건 절대 싸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에 대한 사실이에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더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밝은 명과 함께하세요.